대출 연체가 31조 원이라 바닥 경제 끝장났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 연체액 말입니다. 엄청나죠? 예. 저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결국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이 2024년 3월 말 현재예요. 31조 3천억 원입니다. 대출도 1112조 7,400억 원이고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바닥경제 끝장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31조 3천억 원의 연체액도 그렇지만 2.8%라는 연체율도 사실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00조가 넘어서서 이제 1100조가 넘어선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액,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죠 여러분. 2018년 대비를 해보면요. 무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죠. 금융기관 대출액은 65% 늘어났습니다. 65%. 674조 3,881억 원이요. 1,112조 7,400억 원. 야, 438조 3,519억 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65%가 늘어났습니다. 5년 3개월 사이에. 이 정도면 바닥경제 진짜 끝장났다는 이야기가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5년 동안 지금 자영업자들은 폭삭 무너졌다 이 뜻이 되잖아요.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 빚으로. 게다가 2023년 말에서요. 2024년 3월까지도 늘어납니다. 지금 분기에 0.3% 늘어났고요. 3조 742억 원이 늘었습니다. 3조예요. 석 달 사이에 3조.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도 빚으로 버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빚으로 버틴다는 이야기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지표를 보게 됩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전체 차주 수가 자영업자 3월 말 현재입니다. 335만 9,590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이야기할 때 650만 명에서 660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지금 대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영업자라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절반가량 두 사람에 한 사람은 빚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 빚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엄청난 숫자죠. 2018년에 여러분 194만 6,104명이었습니다. 194만 명이 336만 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바닥경제 끝장났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여기에 또 있어요. 무슨 더 큰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중채무자.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는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이 다중채무자의 어떤 5년 3개월 사이에 대출 증가율을 보면 75%예요. 2018년 394조 1260억 원. 이것이 2024년 3월 말 현재 689조 7200억 원. 난리도 아니죠.
진짜 난리도 아니죠. 채무자도 말입니다. 2018년 99만 7,210명에서요. 172만 7,351명으로 늘었습니다. 100만 명이 173만 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중채무자가. 야, 여러분.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결국은요. 빚내서 버텨간다는 뜻이고 더 심각한 것은 다중채무자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런 뜻이 됩니다. 689조 7,200억 원이라는 다중채무자의 부채액은요. 그만큼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닥이 좋아져야지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무너지고요. 이게 앞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 입장에서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무너지니까 기업들도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못 만듭니다. 악순환이 되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 지표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은요. 24조 7,500억 원입니다. 전체 689조 7,200억 중에 말입니다. 무려 3.2%의 어떤 연체율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이 24조 7,500억 원.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상황이 악재로 간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 2018년에는 7조 4,9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 늘었습니까? 3배 늘었잖아요. 24조 7,500억 원이니까 3배 늘었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저는 상황이 점점 꼬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 느끼지를 못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충격이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진짜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수출이 좋아서 대기업들의 이익이 팡팡 납니다. 그러면 낙수 효과가 있어요. 낙수 효과가.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상여금 주니까 보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기니까 더 쓰는데 지금은요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서 사실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여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기업 비용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많이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대로 진짜 어려우면 정부가 아주 강력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신흥국들이 왜 금리를 인하하는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이거 봐야 됩니다.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통화 정책을 가지고 통화량을 줄여가고요. 금리는 좀 인하하는 방법도 지금은 중요하고요. 제가 돈을 좀 뿌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의 국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요. 실제 말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돈을 조금 뿌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방법 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처럼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최악의 상태, 바닥 경제 끝장나는 상태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소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 써요. 그게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돈 안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물가도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가보면요. 순댓국 한 그릇에 9,000원, 만원. 9,000원 하면 싼 거예요. 뭐 만원, 12,000원은 굉장히 우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돈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 바닥 경제가 살아야 소비가 살고 소비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빚으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계속 빚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빚으로 계속 못 버틴다고 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 경제가 제가 끝장났다 이렇게 제목을 달 때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이 말도 솔직히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하고 또 변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변해가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다. 저는 이런 생각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표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요. 안 좋아지는 쪽이 너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자영업 지금 절대 창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표가 쏟아질 때마다 소비 관련된 지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